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양분남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애 많이 쓰셨죠? 예, 저희 광주시당이 이번에 전국 최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발휘했고요.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방송을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애쓰신 의원님께도. 예. 예,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또 쓰러졌다는 과로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의 직원이 어떤 원인으로 쓰러졌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이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시작된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나 정부가 대선이 끝났다 해서 안심하고 쉬고 그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 우리가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도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3년이 그냥 비어있는 3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후퇴한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를 예.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니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건강이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예, 다 그렇죠.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속도감 있게 내지 마시고 그래도 건강을 살펴가면서 일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맞습니다. 싶네요. 예, 예. 예, 이게 맞습니다. 그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벌써 붙었는데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취임한 날은 국회 사랑제에서 야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드셨어요. 예. 협치. 그동안 우리 지난 정권에서 실종됐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 국무회의 할 때 뭐 김밥 드시면서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윤 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 차별성을 보여준 것이죠. 또 지난번 현충일 때 초계기 참사 유가족, 순직된 소방대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유공자 관련한 정책 확대 의지를 보여주면서 민주당 하면 왠지 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공격해오던 보수에 대한 그런 그 우려를 해소시켜 준 것이죠. 예. 또 얼마 전에는 재래시장에 가셔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민생경제를 챙겼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크게 아우르는 대행보였죠. 네. 파격적이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 안정감 희망을 줬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좀 살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정치 효능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느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이 되는 첫날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네.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을 한 것이고 민생경제 살리는 것 전부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앞으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저는 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굉장히 빠르게 민생과 정의를 위한 속도감 있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국정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예. 특히 이래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특검법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친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이런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죠.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도 진두지휘를 하셨고 그게 지난 정권의 거부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행을 못했지만은 많이 안다는 것이죠. 준비된 대통령이고 예.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또한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죠. 이런 법에 나와서 국회에서 입법적 바탕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도 전부 다 이러한 대통령의 뜻에서 같이 우리가 고민했고 같이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두 대통령과 준비된 대통령 거기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시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빠른 결정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께서 혼자서 나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힘을 이뤄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도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지금 내각이라든가 뭐 정부의 인사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캐치플레이가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게 첫째는 내란 정책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민생 경제를 회복해서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보자. 세 번째는 국민 통합을 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죠. 예. 그렇다면 인선도 요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일치는 하지 않지만은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 예. 국민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충직한 사람, 이런 게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추천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접수 첫날 10,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이 된 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순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국민 추천제가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은 아니고요. 네. 제 기억에 2015년인가 얼마 전에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무실했죠. 근데 이번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내각, 주요한 장차관, 공공기관의 장을 인선함에 있어서도 네. 국민주권을 실현해보자 이것이죠. 이게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데 지금 가장 말씀하신 대로 추천 건수가 많은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겪으면서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예. 이게 그런 관심도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의료 대란이지 않습니까? 네. 의료 대란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불상사도 있고 더욱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의대생들 학교에 복귀 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사회적 큰 문제인데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관심사가 높다. 이런 관심도에 따라서 높아진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국민의 의견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많은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1차적 검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친속 관계에서만 추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평상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지켜봤을 것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잘 알고 이 사람이 내각에 들어갔을 때 이 국정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 적임자를. 그래서 굉장히 성공일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예. 꼭 이 국민 추천제대로 좀 시행이 돼서 국민들이 정말로 내가 주권자이네 하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우려점은 뭡니까? 우려하는 점이요. 네. 우려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성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검증은 안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그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2차적으로 전문팀에서 해야 되겠는데 완전한 검증은 아니니까 예. 여러 우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많은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장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추천했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인사 시스템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려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우려한 점은 정밀한 국가 인사 시스템에서 걸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악용할 수 있다. 어떤 세력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예. 그런 점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투표 과정에서도 뭐 역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건 전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우리 정부 내 그 기관에 싹 걸려질 것이다. 이 추천 숫자만 갖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임 정부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편한 동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불편한 동거지요. 또 불편한 동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특검을 토의하면서도 기존의 장관들, 전임 정부의 장관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고 함께 토론했고, 네. 또 장시간 걸쳐 마라톤 토론을 하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전임 정부 장관들이 할지라도 그냥 마냥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러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실무에 있어서 업무 연속성이 인정될 겁니다. 네. 같이 하다 보면 일정의 기간. 그러나 분명히 한계는 있겠죠.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이 정권과 국정 철학과 가치를 공유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전임 정부와 현 정부는 국정 가치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 내각도 들어서겠지요. 자연적인 해소가 되죠.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요. 예. 경제 지표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도 상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니까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예. 우리가 경제가 아주 눈에 보이게 빠른 속도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안정화, 코스피 문제,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세력, 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그동안 우리 경제에 가장 악재였던 정치의 불안 요소가 해소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정부의 경제적인 이제노믹스라고 하죠. 이재명 노믹스, 이제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죠. 기대가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의 여러 과제 중에서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것이 반영돼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초반입니다. 국민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런 기대감에 어떻게 응답하고 당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도 좋아지고 기대감도 커지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더 레벨업이 되고 고양시켜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정부가 하려는 일을 잘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추경 편성이죠. 예. 이 추경 편성에 우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추경 편성안에 민생 회복 지원은 꼭 포함되도록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탕감도 포함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는 거. 예. 또 상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돼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당의 당장 현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는 25만 원을 주는 쪽으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저희들이 이걸 입법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거부권에 밀려서 실현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걸 좀 실현을 하려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쯤 정확히 네. 정리가 될까요? 아마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다수 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이게 실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있어야지만 내수 진작이 되고 경제 성장에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생이고 경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특검도 이제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과도 이제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관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행해 나가실 건지 전략이 어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벌써 대선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죠. 네. 특히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검이 법에 의해서 충실하게 죄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만은 아니고 문제는 이제 사사건건 아마 이렇게 제동을 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포기 협치를 해야 되겠죠. 예. 지난 윤석열 정권이 이런 말기까지 오고 초기에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야당과 협치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부존재, 정치의 부존재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전체를 밟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정권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으로도 설득하고 협치와 대화가 필요하다. 이 역할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고 네. 국힘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정무수석이 나서고 우리 다음 쪽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네. 그 원내대표를 가지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누가 될지 모르죠. 그렇긴 하죠. 김병기 의원인데 네. 이번에는 20%는 당원의 투표고 네. 나머지 80%가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힘 의원, 민주당 의원을 수로 나눠보니까 34명에 해당되는 게 이제 당원 투표의 가치랍니다. 네. 아마 오늘부터 아마 당원들이 투표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정해서 누구 찍으면 되냐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훌륭한 원내 사령탑이 뽑혀서 네. 이렇게 대통령이 수행하는 정책을 잘 서포팅하고 또 야당과 또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그렇다도 이렇게 흘러가는 기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이진 않습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나면 그랬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도 어떤 균형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중러는 북한, 중국, 러시아는 뭔가 우호 관계 형성하고 있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외교 노선인 한미 관계를 기본축으로 하고 한미일 관계를 중시한다. 그렇지만 중국도
가까이 안 오면 안 된다. 우리 네. 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용외교 국익 중심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애교 파트에 있지 않아서 뭐 저도 애교를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굵은 원칙을 세우고 뭐 가치 이념이라든지 이렇게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도구마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국과 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국익, 자주 외교, 실용 외교 3대 기차에 접근해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영민하시고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잘 대처하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말씀드려보면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5.18 헌법 수록 등이 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 광주 전남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네. 제 계획이 한 14년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5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후보 자격으로 광주에 오셔서 군공항 이전을 본인이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5.18 헌법 수록에 있어서도 이번 정권이 개헌을 하겠다는 거니까 개헌을 네. 짧은 시간에 개헌을 하는데 개헌의 1번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 강기정 신장과 광주 이렇게 직원분들이 오셔서 우리 국회의원 8명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번에 추진했던 국정 공약들이 네. 이번에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어떻게 예. 해당 국정 과제의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예. 시에서는 서포팅하자. 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면서 골목골목 다니셨으면 보셨겠지만 지하철 공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예.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것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챙겨봐야 되고 제가 선거도 할 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 지하철 공사하니까 교통 재정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제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은 국비도 문제지만은 이게 시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네. 국비도 필요하지만 시 예산도 그만큼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지하철 문제도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도 이제 국정 운영에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 지역 인사들 입각 후보 물망에 오른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차관 인사에 아직 안 됐고 네. 대통령실 인사에 있어서는 전남이 3분 정도 되죠. 경호처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네. 전북이 민정수석, 경제성장수석에서 총 5분 정도가 대통령실의 비서진으로 들어갔는데 이 정도 숫자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우리 호남 출신들의 인사가 국정의 동반자로 입각하는 것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모두 호남인들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공약, 그 과제가 실현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옥 있게 말씀 한번 남겨주시고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이번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셔서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를 냈습니다. 그 덕분에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런 정권 교체가 교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양분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